네, 이번 영상은 1편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주가를 좀 보면은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물량 압박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여론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빅히트에 있어서는 거의 좀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이 좀 집중 뭐 포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주제는 이제 뭐 이게 시세 조정 얘기가 있는데, 실제 뭐 이걸 시세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것들로 비교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뭐 이런 의혹들이 많죠. 왜 빅히트만 하락하느냐, 다른 것들은 다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손실본 투자자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다른 상장 기업들은 상장 후에 일정 기간 수익 구간을 주고 내려왔는데, 얘만 상장하자마자 좀 올랐다가 갑자기 계속 하락을 하니까 수익본 투자자보다는 손실본 투자자들만 특별히 많고, 특히 이 종목은 좀 접하기가 쉬운 산업이잖아요. 엔터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관심이 더 많았고, 또 그 전에 히트 쳐왔던 상장 주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대형주가 이제 상장되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자금이 이제 많이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좀 의혹이나 뭐 부정적 개입이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거고, 그만큼 이제 민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뭔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뭔가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사모펀드인데, 뭐 사모펀드에 관해서 요새 또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여기에서 사모펀드가 이제 보호예수 해제로 된 물량이 이제 상장될 예정이고, 이제 상장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물량 압박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부정적인 게 아니냐, 뭐 시세 조정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상장되는 그 주식이 발행가가 2,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은 70배 수익 구간인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어떻게 70배나 수익을 받냐? 이거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이제 중국계 자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중국 이렇게 자꾸 의혹에 부풀려서 뭐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막 연결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락을 안 할래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상장된다고 무조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하고 막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하락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도 좀 같이 봐야 되고, 특히 시장이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 포함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장의 상승기에 투자 자금이 유입이 쉬운,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쉬운 시기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고점을 찍고 한 번 더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고, 또 투자 자금, 이런 사모펀드 투자 지분, 투자 자금 입장에서도 좀 더 빨리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부정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좀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뭐 댓글에 그 공시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제 영상 큰 틀에서는 뭐 전반적인 가치, 그러니까 기존의 엔터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물량 뭐 계속 나오는 거는 뭐 15일 이후에 뭐 1개월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을 좀 고려도 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전망 이런 것들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시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자
아이고. 지금 여기가 상장되는 게 177만 주예요. 그래서 발행가 2,000원이니까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절반 88만 주는 이제 4월 14일 이후로 이제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상장되는 그 주식은 이제 바로 매도가 가능하고 이게 한 88만 주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1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1,300억 정도 물량, 그리고 절반이니까 뭐 이제 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모펀드 쪽에서 일단 물량이 나왔어요. 이제 상장 전에도 매도는 이제 가능한데 그 어쨌든 그 자금이냐 뭐 저자금이냐 뭐 그건 이것만 가지고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대략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97,000주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97,000주 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이건 또 시장 영향과 관련이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규모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43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히트 1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은 1,600억이니까 한 10% 정도, 거래대금 한 10% 정도니까. 근데 이 정도 물량이 와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9.55%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도 9.5% 떨어졌고요. 뭐 그러니까 이때는 뭐 물량이 나온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다는 건 그 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고, 또 부추기는 게 많았겠죠. 뭐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다룰 때는 뭐 굉장히 좀 감정을 좀 자극하면서 굉장히 뭐 손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거기다 공시를 해석해가지고 막 감정을 막 자극하면서 뭐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런 이 물량 압박 뭐 폭락한다 막 더 크게 하락할 거다 막 그렇게 주면은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 무서우니까 여기서 하락 시초부터 매도를 하려 하겠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또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같이 또 빠지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이 좀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으면서 공격도 많이 받고 또 뭐 이 자금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물량 가지고도 얘기하고 뭐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게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단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지분율인데 이제 상장과 함께 이제 그때 나온 지분율 구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매도가 된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메인스톤이나 뭐 이런 스틱 뭐 사모펀드 이쪽 물량은 뭐 일부 나왔겠죠. 뭐 일단 메인스톤 관련해서는 이뭐 매도가 된 게 있고 아까 이제 사모펀드 수급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웰블링크라는 이 투자 회사인데 지금 이게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분율로 따지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상장되고 앞으로 계속 매도가 나가겠죠. 근데 이 기업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부정적이라면은 뭐 빅히트가 좀 잘 나가던 시절인 뭐 2019년도에 그 정도 가격을 받아서 2,000원에 상장 전에 뭐 2018년이나 2019년도에 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면은 이거는 논란의 얘기가 크고 이건 당연히 의혹을 삼을 만하죠. 근데 과연 그러하느냐 이걸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계 자금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꼭 그렇게 좀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이런 자본 변동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 웰블링크라는 회사가 언제 정도에 투자를 했고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지 저게 부정적인 건지 아니면 합당한 투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보면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 사이 2017년 요 사이에 이제 유상증자 10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마 투자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 기준에서 그때 시점 기준에서는 그 빅히트가 결손 회사였어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좀 손실을 이렇게 투자금이 손실이 나오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99억이 결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었던 시기였겠죠. 근데 이제 이 유상증자를 이제 100억 규모를 한 거를 이제 이때 시점에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결손 중이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직원도 월급 주고 뭔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을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조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는 90억의 이제 순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결손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가 이 회사 빅히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무려 245억의 순이익이 나오면서 빅히트는 점점점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였죠. 그때 당시에 지분을 좀 보면은 웰블링크가 뭐 이렇게 우선주를 받은 거 있고 또 LB 관련 펀드가 또 이게 2016년과 17년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좀 돈이 없고 좀 중요한 시기였고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을 때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웰블링크고 그 다음에 LB 관련 펀드 여러분들 이제 관련주로 뭐 LB 세미콘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관련된 LB 관련된 펀드 자금도 이때 투자가 됐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LB는 이제 좀 LG 쪽, 범 LG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이제 뭐 그런 자금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꼭 중국에 특혜를 주고 뭐 굉장히 부정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특히 이때 이 우선주가요. 내용을 보면은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의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투자 회사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선주에다가도 뭐 의결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계약 조항에다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계약 내용들을 많이 넣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한 투자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계 자금에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자금도 더 많은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도를 보니까 이때 이제 넷마블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2017년도에 17년도에 이익이 났잖아요. 그 성장성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넷마블이 많은 투자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잘 보시면 이제 매출 실적을 좀 보면은 2016년도에는 지금 90억이 났는데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받은 시기는 이때 시기예요. 이때 시기고 이 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지금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계속 투자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 뭐 방탄소년단이 잘 나가면서 매출이 계속 크게 급증을 합니다. 지금 300억이었던 게 3배 늘어났고 이게 또 3배 늘어나고 또 2배 늘어나고 굉장한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익도 이제 103억에서 이제 300억, 700. 그러니까 이때 넷마블이 이쯤 시기에 성장이 이제 확연하게 눈이 띄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거고 이때 그 넷마블의 발행 가격은 2,000원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이 전이라면 2,000원에 발행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전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은 그 웰블링크 투자 그 규모를 계산해 보면 한 37억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2016년도 즈음에 회사는 좀 결손 상태고 좀 돈이 좀 모자라는데 좀 이익도 좀 불확실하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하고, 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군입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아이돌 그룹이 뭐 해체되거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37억을 지금 이익이 잘 안 나오는, 물론 이제 16년도에 이제 103억이 나고 이익이 나왔지만, 이런 이제 이건 결과 나오기 전에 투자를 한 거니까 이런 회사에다가 37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는 게 과연 이제 쉬운 결정이고, 이게 어떤 의욕 뭐 어쨌든 뭐 수혜 뭐 특혜를 준 거나 뭐 의욕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2,000원에 받아서 지금 70배 이익을 내고 지금 낸 게 이게 굉장히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게 부정하다면은 여기 넷마블이 이때 주식을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발행한 발행 단가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가치에 따라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 이런 가치에 따라서 발행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잘 나갈 때는 더 비싸게 지분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빅히트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좀 필요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겠죠. 아까 그런 내용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다, 뭐다, 의욕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너무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막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의욕을 제기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매도 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심리적인 폭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가, 그런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또 뭐 금융당국에서 뭐 이거를 뭐 확인해 보겠다라든지, 뭐 여론이 계속 안 좋고 막 중국계 자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떻게 70배나 나오냐, 이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막 감정을 자꾸 자극하면은 지금 매물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폭탄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자꾸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 자꾸 안 좋으면은 여기에 지금 보유했던 손실 중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어떻게든 팔려고 그랬죠.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적은데 매도할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하락폭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수급적으로 뭐 매도가 나왔다기보다 시장의 어떤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단 다음 시간 좀 할 내용이 되게 많네요. 보다 보니까 할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 하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웰블링크라는 회사가 2,000원의 단가에 이제 상장을 하고 앞으로 시세 차익이 엄청 남기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매도 폭탄이 돼서 엄청나게 막 하락하고 이거는 막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닌 거라는 게 정황상 드러났죠. 그 다음에 자금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의혹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시장이 좀 중요해요. 잘 보시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 좋을 때 상장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오른 부분이, 그 자금이 그만큼 매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빅히트가 상장할 그 시기는 안 좋은 시기였단 말이죠. 하락이 지금 꺾이는 그런 하락세 전환 장이었단 말이고, 특히나 지금 요새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장에서 시장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시장 영향이 빅히트 주식에도 녹아있죠. 왜냐면 빅히트 지금 손실 중인데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공포감에다가 이제 물량 상장이 되니까 또 이거 매도 폭탄이다. 막 제가 보면 이건 매도 폭탄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 뭐, 그리고 굉장히 크게 시세 차익을 남기기 때문에 무조건 막 팔아 제끼겠다. 그러니까 막 팔아 제끼고 그래서 막 하락할 것이다. 감정이 굉장히 자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는 뭐 사실 주식시장 보면은 그런 물량 오버행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도 대기로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종목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락한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받는 부분에서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설명되는 것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환경도 좀 시장 환경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막 여론몰이들이 좀 막 자꾸 생기니까 이제 자꾸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매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심리가 계속 위축돼서 이제 앞으로 하락하는 거는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론이나 언론 이런 것들이 좀 부추기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심리적인 모든 건 다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이런 자본 주식 시장에서는 흔히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시세 조정 행위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시세 조정으로 지금 얘기할 만한 이런 변동성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보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지금 빅히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엔터 회사들은 좀 그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공격을 잘 못해요. 어떤 논리로 공격할 거리를 못 찾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이 엔터주들은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모든 건 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로 봤을 때 그 설명 자체는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반대적인 상황도 충분히 사례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이 빅히트를 둘러싼 모든 심리가 매도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막 심리 폭탄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못 내립니다. 단지 이제 이런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1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가치 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입대 문제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과거의 어떤 수익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악재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공연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뭐 음원 수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좀 줄어들면은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입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제 온라인 공연 문화도 점점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 이거는 새로운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은 또 인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입대 문제를 뭐 한 번에 다 모두가 한 번에 다 입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이 유닛 활동도 좀 가능하고 또 공연들이 좀 온라인화되는 부분들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단지 뭐 입대 문제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뭐 무너뜨린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좀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면 이제 너무 빅히트가 그 방탄소년단에 좀 매출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좀 리스크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뉴스나 뭐 이런 전망성을 계속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 내용이 길어졌는데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지금 영상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회피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이런 그 어떤 뭐 비교 분석이 없는 그냥 여기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거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의욕이다, 부정적이다. 이거 뭐 세력이 개입했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다른 것들과 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게 뭔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지 뭐 너무 자극적으로 예,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판단이 너무 흐려지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을 언제 만들지 모르겠는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더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